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점은 다름 아닌 청년들의 표심을 과연 누가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아이의 그 진영을 같이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포용을 해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아이를 지지 성원할 수 있는 자유파 시민들, 특히 애국 공화 시민들 가운데서는요, 이준석이를 거지 발가락 사이에 끼어있는 때만치도 가치를 여기지 않아요. 인간 쓰레기 이하로 생각하고 있다고. 어린 자식이 벌써 기성세대의 온갖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고, 또 기성세대가 하고 있는 온갖 나쁜 행위는 다 배워서 뇌물 받아먹고, 여자 그냥 상납해서 성상납 받아먹고,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를 두고 무슨 젊은 청년의 기수? 옛날에 김영삼이나 김대중이가 1960년대쯤에 그 당시에 젊은 기수 떠들고 했었을 때 그자들의 진 면목이 어땠냐 이거야.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두 놈 다 허리 아래는 지저분하잖아. 돈 마누라 놔두고 천년들 끼고 놀고 사생아 낳고 혼외 자식 낳고, 이런 것들이 김대중이 김영삼이 같은 인간들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 같은 애를 대고서 무슨 청년 이슈의 대표 얼굴이다?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에? 지금 또 이재명이가 1위고 김문수가 2위고 준석이가 3위라고 택돈술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재명이가 지금 50% 넘겼다고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는 선관위가 지금부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에? 기존에 사전투표를 하면서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한 친민주당 성향의 인간들을 그 표본 집단 안에 한 40%는 넣습니다. 그 나머지 60%는 그 지역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섞어서 전화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QR코드에 의해서 친민주당 성향으로 확인된 애들이 40%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는 민주당 쪽의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거짓말, 조작, 불법, 여기에 대해서 속으면요, 여러분들은 또다시 속아 넘어가는 개, 돼지보다 못한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말하는 이재명이가 50% 넘었다, 이준석이가 8%다, 김문수는 40이다, 이런 얘기는요, 거짓말이에요. 이미 김문수는 이겼습니다. 승리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숫자로 좀 나오지만 않았었지. 그런데 후보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뭐가 두려워서 김용태 같은 저런 쓰레기들을 데리고 오고, 한동훈이 같은 더 쓰레기를 갖다 모아야 된다고 그러고, 한독수, 또 누구야, 홍준표, 이따위 것들하고 연합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미 김문수는 본인의 역량으로, 본인의 힘으로 국민들에게 어필이 됐어요. 따지고 보십시오. 1970년도 대학을 들어온 김문수는 올해 55년 동안에 준비를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도 당시 40년을 광야에서 목자 노릇을 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김문수가 과거 학생운동도 하고 좌익에 가 있었고 하지만 그 김문수의 기본 열정이 뭐라는 건지 아시잖아요. 인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죠. 희생과 봉사정신이고 헌신이었죠. 똑같은 서울대학을 나왔어도 고시 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보겠다는 한덕수 같은 부류의 인간들, 한동훈 같은 부류의 인간들,
이런 인간들하고는 삶 자체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개헌이다, 청년 이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뭐 단일화 꼭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꼭 안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김문수 잘 몰랐는데 촌스러운 그런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훌륭한 심성이 있었어. 저렇게나 공명정대하게 인생을 살아오셨어. 경기도지사 똑같이 했는데 한 놈은 도둑놈이고 이 사람은 거의 성인 반열이네. 여자를 비교해봐도 한쪽은 현숙한 현모양처요. 이쪽은 지저분한 걸레 똥걸레 오염수 같은 그런 여자 아니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그 엄마의 그 딸이지. 김문수 설란영의 사이에서 난 김동주 사회복지사입니다. 남편도 사회복지사예요. 응? 낮은 곳에 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서 돕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가족들이에요. 그러나 이재명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일로 뭐 하겠습니까? 도박판에 다니죠. 마사지 샵에 가가지고 매춘하죠. 그에 비해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걔네 할아버지를 봐도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연초 담배 이파리 파는 돈 갖고 야반도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도둑놈의 집안, 쓰레기 양아치의 집안과 사람의 집안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경기 끝났다고. 선거 끝났어.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까지 은밀하게 언더 더 테이블, 언더 더 워터, 수면 하루 아니면 테이블 밑으로 해서 우리 미국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현재 시점에서요. 뭐 단일화 얘기하고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정작에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인간을 뽑아서 우리의 지도자로 삼느냐 아니면 짐승보다 못한 자를 뽑아서 이 나라가 멸망하고 남의 나라의 속국에 대해서 식민지로 살아갈 것을 원하느냐 이런 차이죠. 지금 절대로 이런 무슨 청년 이슈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청년 아니에요, 걔. 완전히 걸레 쓰레기 양아치인데 그런 애가 어디 청년이야. 우리 청년들을 갖다가 욕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어디 이준석 같은 청년이 있어요? 그놈이 대학 공부를 제대로 했겠냐고 미국에서. 아니 국비 유학 장학생이 대학원 과정 붙어있는 국비 유학 장학생이 왜 이준석이 갈 때 갑자기 학부생을 갖다 보내는 국비 유학 장학생이 생겨나는 겁니까? 그럼 무슨 특혜를 갖고 간 거예요? 일일이 진짜 다 조사해 보면은 정말 더럽고 추한 그런 비리가 나올 텐데 자꾸 청년 하지 마십시오. 자, 대한민국의 청년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유대학에 있는 선거의 부정을 얘기할 줄 아는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썩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트루스 포럼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번에 윤 어게인을 외치고 하면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라고 외치는 이 젊은 청년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청년이지 어떻게 이준석이 같은 게 청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단순한 제안이죠. 청년 개헌 회의. 자, 이런 걸 통해서 초당적인 청년들을 모아서 미래 헌법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준석이 같은 애들은 끼어서는 안 돼요. 자유대학이라든지 또 새로운 대진년이라든지 이렇게 사상과 의식과 역사의식이 바로 잡혀있는 이런 건강한 젊은이들이 나와서 이런 것도 토론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토의를 해야지. 이준석이 같이 벌써부터 어린 놈이 말이야 성상납을 받아 돈을 받아 이런 애를 갖다가 어떻게 기성 정치인들보다 더 썩었는데 이런 애를 갖다 청년 얘기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이 저 녀석은 떨어지고 나면요 끝이에요. 끝이라고. 뭐 지가 알량하게 뭐 어느 정도 자기를 뭐 지지해준 세력이 있다고 그 표가 있다고
꼴값을 떠는데 우리 자유우파 공화 시민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준석에 대해서 표를 줄 사람들 대체적으로 저 민주당 쪽 성향인 사람들이 많다고. 응? 그러면서 거기서 또 중도 그러면서 기회주의를 염탐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졌다 이 거에 대해서 표를 갖다가 모아야 되니까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국민의힘당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머리가 썩은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머리가 썩어도 너무 썩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그 국민의힘당은 사실상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야.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여당 할 생각 꿈에 부풀어서 또 이런지 몰라도 나는 내가 김문수라면 지금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같이 손을 잡고 연합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다면 국민의힘 너희 같은 것들은 당장에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 나라에 정직한 정치 문화가 생겨나고 이 나라에 청명하고 깨끗하고 명징한 그런 정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어주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지. 186개는 특권을 왜 갖고 다녀? 비서관이 10명씩 왜 필요해? 비서관 둘이면 돼. 세비도 지금의 반이나 3분의 1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너희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돈을 그렇게 받아? 말도 안 되지. 국민의 혈세를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수십억 원씩 받아 챙기냐고. 안 되죠, 당연히. 자, 국민 여러분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김문수는 이겼어요. 내가 감히 장담컨대 이겼어. 그러면 그 이긴 득표를 부정적인 불법 조작 방법에 의해서 탈취되는 것을 막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온 국민이 분투쟁선하고 다 같이 사전투표함을 지키는 현장에 모이셔서 CCTV 그까짓 걸 어떻게 믿어요? 봉인지도 다 뜯어서 장난치는 이런 세상에 무슨 CCTV를 믿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이 방송 널리 퍼뜨려 주시고 다들 몰려가서 CCTV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지킨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힘, 자유공화 애국 국민들의 저력을 이번 투표 때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란하게 말 잘하는 아이들, 청년 아닙니다. 예? 입만 깐 놈들, 똑똑한 거 아니에요. 영어 몇 마디 할 줄 안다고 그게 사람 새끼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영어 공부시킨다고 외국 보냈다가 ABM이도 몰라보는 그런 개망나니 만들어 놓는 그런 집구석들 많이 보이죠? 가정도 깨어져서 기러기 아빠다가 가정 깨지고. 그거 영어하고 외국에 좋은 대학 나온다고 또 한국에 스카이 대학 나온다고 사람 새끼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모름지기 어머니 아버지 밑에 엄부 자모 아래에서 잘못하면 종아리도 맞아가면서 이렇게 자라나야만 인간이 똑바르게 됩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뭇가지가 삐뚤어 갑니다. 처음에 삐뚤어 나갈 때 바로 잡아서 딱 꺾어버리면 옹이가 안 생겨요. 그런데 한참 가서 큰 가지가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가지를 자르게 되면 옹이가 생깁니다. 상처가 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의범절을 가리키는 집안에서 배우고 자라고 그리고 교화되어야만 사람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런 말 들어보셨죠?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자고로 인간이 예도와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이런 잡동사니들의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설치는 이런 세상 되겠습니까? 자, 우리 자유애국 공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 승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병든 마음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전투표하는 그런 개돼지들을 그 표를 조작하려고 하는 선관위의 범죄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사전투표함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지역별로 선거관리사무소 찾아가셔서 그 사전투표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권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